대장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블록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투자하시는 분이 진정한 대장 신도시의 대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시장 많이들 복잡하시죠? 수도권에서 교통 좋고 자족 기능까지 갖춘 대장 같은 신도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부천 대장 신도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장 신도시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향후 이곳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속속들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긴 진짜 주목해야겠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부천 대장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상기 신도시 중 하나입니다. 2018년 신도시로 선정된 이후 20년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고 2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3년 11월 24일 공공주택 변경 택지지구로 지정 변경 및 지구 계획으로 지구의 위치와 면적, 인구 계획과 주택 건설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니라 주거산업, 교통의 균형을 맞춘 자주형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인데요. 자, 그럼 대장 신도시의 위치와 세부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삼정동, 원정동 일대까지이며 면적은 약 344만 제곱미터 1,043만 평 규모입니다. 세대수는 총 19,35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그중 13,906세대는 공동주택, 나머지는 복합시설 5,250세대와 단독주택 199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계획은 약 44,518명입니다. 남양주 왕숙 1지구 52,380세대, 일산 창릉 신도시 35,588세대, 하남 교산 신도시 33,037세대, 부천 대장 신도시 19,335세대, 인천 계양 신도시 17,076세대, 남양주 왕숙 2지구 14,510세대입니다. 그중 부천 대장은 네 번째로 세대수가 큰 곳입니다. 대장 신도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서울과 인천의 중심부로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이 편리했는지 지금부터 교통 인프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 신도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 인프라입니다. 수도권을 관통하는 다양한 교통망이 이곳을 중심으로 구축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기대할 만한 몇 가지 교통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GTX B노선입니다. 대장 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지나는 신도시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역까지 거쳐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완공되면 서울역까지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통수단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수도권 핵심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의 큰 호재는 바로 대장 홍대선입니다. 이 노선은 서울 홍대 입구역까지 직결되며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마포구와 같은 서부 서울로의 접근이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SBRT 노선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는 신도시 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입니다. 계양 신도시에서 시작해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연결되며 대중교통으로 신도시 간 이동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도 이루어질 예정이라서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기존의 도로망도 크게 확충됩니다. 특히 경명대로가 외발산 사거리까지 연장되고 경인고속도로 서운 IC와 평택 파주 고속도로 고강 IC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런 도로망 확장은 대장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주요 거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대장 신도시의 큰 장점입니다. 이제 교통만큼 중요한 자족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장 신도시는 단순히 주거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되며 주거와 일자리, 산업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첨단 산업지 조성 계획입니다. 대장 신도시에는 56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의 기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며 신도시 내에 직장과 주거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워크앤라이프 균형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서울로 출퇴근하지 않고도 신도시 내에서 일자리와 생활을 모두 해결할 수 있겠죠. 다음은 상업 및 복지시설입니다. 대장 신도시에는 다양한 상업시설과 복지시설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쇼핑몰, 영화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이 신도시 내에 마련되어 입주민들이 신도시 내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도 잘 갖춰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설되며 자녀를 둔 가정들도 안심하고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대장 신도시는 주거와 교육, 일자리까지 모두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 신도시가 가져올 경제적 기대 효과가 정말 무시할 수 없겠죠. 수도권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이 신도시는 향후 서부 수도권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와 인근 계양 신도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경제 활성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내에서 일자리와 상업시설이 풍부하게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주변 지역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산업단지와 상업시설이 신도시 내로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인한 초기 가격 하락이 가능성도 있지만 이후 교통망 확장 및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이 예상됩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면서 서울과의 근접성이 강화되어 부동산 가치 상승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2025년부터 본격적인 주택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고 2030년 조금 넘어서는 시기에 개발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소 제기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는 여러 개발로 인해 건축물의 비율은 증가해 인구 밀도는 높아졌지만 녹지 비율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부평평의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던 중동 지역에 일기 신도시인 중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 밀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상동지구, 여월지구, 범박지구, 소사지구, 옥길지구 여러 택지지구들이 잇따라 개발되어 건축물의 비율은 증가했지만 녹지 비율은 그전보다 낮아졌으며 서울보다도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 관련 논란입니다.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는 굴포천은 경계로 불과 77.4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와 같이 기초자치단체 내 신도시들 간의 거리와 달리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는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 속에 속해 있어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위례 신도시처럼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경계에다 건설한 사업을 통합해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포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이 인해 소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공항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가 서울과의 인천의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천 자원순환센터가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고인 과잉 문제입니다. 일산 신도시나 운정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에 비해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주택 공급 과잉 문제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부천대장 사전 청약 분양가와 착공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는 일부 물량은 사전 청약을 통해 분양이 되었습니다. 21년 12월 29일 신혼 희망타운 A5, A6 블록이 진행되었고 21년 12월 29일 공공분양 A7, AA 블록이 진행되었으며 24년 1월 4일 선택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A9이 진행되었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21년 12월 29일 신혼 희망타운 A5 605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A6 신혼 희망타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사전 청약 공급 437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A7 공공주택 분양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449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A8 공공분양주택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사전 청약 공급 372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1월 4일) 선택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A9 522세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A9 블럭의 분양 전환 가격은 본 청약 시기의 감정평가 가격과 분양 전환 시기의 감정평가 가격을 통해 결정됩니다. 총 2385세대가 사전 청약 방식으로 공급되어 본 청약이 진행되었거나 본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 청약 시 예정 시기와 분양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양가와 본 청약 일정은 청약홈 모집 공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 착공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그러하기에 입주 시기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실거래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오정 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501세대 2006년 10월에 입주된 19년차 아파트입니다. 32평형이 24년 6월 10일 거래가 되었는데요. 205동 9층이 6억 8,500만 원에 진행되었으며 6월 25일에도 10층이 동일한 금액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는 평당 2,140만 원에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쪽으로 가보실까요? 원종 금호올림 404세대입니다. 2011년 2월 입주된 14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31평형이 24년 7월 26일에 6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평당 2,145만 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양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계양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1669세대 21년 2월에 입주된 4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35평형이 24년 9월 12일 23층 6억 2,8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는 평당 1,776만 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시세 대비 다른 곳들은 몇 억의 차이가 있는데 대장 신도시는 시세가 차이가 없거나 더 낮고 여기에 더해 본 청약 때 최초 분양가 대비 약 20% 가까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최근 청약 담청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지구가 3년 전 추정가 대비 분양가가 19% 상승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지구가 상지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사전 청약 대비 분양가가 약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청약 담청자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LH는 인천 계양지구 A2 블록 공공분양 747가구, A3 블록
신혼 희망타운 359가구 등 1106가구 물량에 대해 본청약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상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6년 12월입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부동산값 급등기였던 21년 진행된 상기 신도시 중 첫 사전 청약 때 A2 블록은 52.5대1, A3 블록은 12.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1년 사전 청약 당시에는 추정 분양가가 A2 블록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3억 5,628만원, 74제곱미터는 4억 3,685만원, 84제곱미터가 4억 9,387만원이었습니다. 또 전용 55제곱미터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 3,980만원, 평당 분양가 1,43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확정 분양가는 전용 55제곱미터 A타입이 4억 101만원, 5층 이상 기준층 기준입니다. 평당 분양가 1,687만원으로 사전 청약 추정가 분양가 대비 18%, 약 6,121만원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전용 55제곱미터 B타입과 C타입으로 가면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5층 이상 기준층 기준으로 살펴보면 55제곱미터 B타입은 4억 476만원, 55제곱미터 C타입은 4억 480만원으로 추정 분양가 대비 각각 6,496만원, 6,500만원 오르며 19%가량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확정 분양가가 20% 가까이 오른 것은 본청약이 이루어진 10곳의 공공분양 중 최고의 상승폭입니다. 이날 오후 공개될 A2 블록 역시 비슷한 상승폭으로 확정 분양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본청약 시기가 오랜 기간 지연되면서 그 기간 공사비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예고됐던 인천 계양지구 본청약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뒤로 지연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신도시 본청약이 안 된 물건들이 가격 상승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니 이 점을 아시고 주변 시세와 잘 비교해서 청약에 참여하심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본청약 분양가는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 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까지의 기간 동안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물가 상승 등과 연계한 기본형 건축비 상승 등으로 당초 본 청약 시점까지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반영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곧 고스란히 청약 당첨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개선점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기 신도시의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수,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이루어진 사전 청약 당첨자는 모두 19,392명입니다. 24년 7월 9일 기준 취소 포기자는 3,998명으로 이는 전체 당첨자의 20.6%를 차지합니다. 남양주 왕숙 1, 2지구 8,503가구 중 1,489명으로 당첨자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 창릉 4,893가구 중 793명으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은 사전 청약 당첨자 2,250명 중 619명, 즉 27.5%에 해당됩니다. 하남 교산은 1,508명 중 308명, 즉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계양 A3 블록 신혼 희망타운 9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전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본청약 접수의 당첨자 236가구의 45%인 106가구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분양가가 변동이 있다는 조항이 있다지만 청약 당첨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에 이를 청약 당첨자에게 다 수용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고 생각들며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하고 최초 공개된 대로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60에서 80%대 가격으로 회기와 빠른 본 청약과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상기 신도시 청약과 기존 아파트들 중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나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돈이 있다면 기존 신축에 매매하는 게 좋겠지만 신혼부부 및 특례가 가능하신 분들,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 첫 번째는 돈의 측면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아닌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들은 다 노후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건축물들은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건축비가 들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지가 상승, 공시지가 상승, 인건비 상승, 금융비 상승으로 인해 여기 공공 아파트뿐만 아니고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도 더욱더 상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의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공공 분양은 20%, 30%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민영 아파트나 다른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은 20%, 30%가 아닌 7, 80%, 90%, 100% 이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 지역의 재개발 구역을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3, 4억이었던 추가 지금 분담금이 실질적으로는 7, 8억, 10억 가까이 내는 경향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대비에 비하면 이런 공공 분양은 정말 많이 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외적인 다른 건축물 대비 이 부분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게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7, 80%, 100% 오를 때 이건 20%뿐이 안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더욱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에 비해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사업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지금 민영이나 외부의 재개발, 재건축은 이에 비해서 간소화된 측면도 있지만 훨씬 여기보다 단계가 더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나 아니면 이런 토지 보상이 많이 해줄 필요가 없죠. 이 재개발, 재건축은 철거라는 부분이 더욱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라는 부분이 더욱 많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돼야 할 부분들도 많다 보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공성을 띈 이런 공공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시간 측면에서 다른 민영 아파트나 다른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이 기다리셨죠? 이번 시간 중 제일 중요한 부천 대장 신도시 중 어느 블록에 투자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4입니다. A4 블록 574세대, 60제곱미터 이하 400세대와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 17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A13 블록입니다. 654세대, 60제곱미터 이하 456세대, 60에서 80제곱미터 이하 198세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B1 블럭입니다. 896세대에서 60에서 80 이하 44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A2 블럭 498세대, 60제곱미터 이하 347세대, 6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 이하 151세대로 이 네 곳이 대장 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블록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투자하시는 분이 진정한 대장 신도시의 대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전 청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수도권 상기 신도시에선 내년 중 8,0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와 고양 창릉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 등이 포함됩니다. 또 올해 하반기는 인천 계양과 파주 운정 신도시 등에서 5,100세대를 분양합니다. 파주 운정과 수원 당수, 의왕과 청계 등에서 약 4,000세대가 나올 예정입니다. 상기 신도시를 제외한 공공분양은 내년 중 고양 장흥지구와 의정부 우정, 김포 고천지구, 관천, 주암, 구리, 갈매 역세권 등이
공개되고 내년 공공분양은 총 16,000세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세대를 분리하시고 세대주로 하여 청약을 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대장신도시,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 어떠셨나요? 교통망이 워낙 탄탄하고 자주기능까지 갖춘 신도시라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계획 단계에 있지만 교통 인프라가 완성되고 자주기능이 자리 잡는다면 서부 수도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사전 청약 일정과 본 청약 계획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전문가로서 확신하건대 이곳은 분명 미래의 핵심 주거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준비해 보면서 상기 신도시를 서로 비교하는 콘텐츠까지 제작할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양 대표의 부동산 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